10월 18일 밤 볼로냐. 오늘 새벽 날이 밝기 전에 첸토를 출발하여 얼마 안 걸려서 금방 이곳에 도착했다. 민첩하고 훈련을 잘 받은 고용 안내원은 내가 이곳에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다고 말하자 나를 모든 거리로 서둘러 데리고 다니며 많은 궁전과 교회를 보여주었다. 내가 들린 곳을 여행 안내서에 표시해 놓을 여유조차 없을 정도였다. 나중에 그 표시를 보고 과연 내가 그곳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내게 진정으로 안도감을 가져다 준 몇 점의 뛰어난 유물을 상기해보자. 무엇보다도 먼저 라파엘로의 세실리아. 그 작품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지만 이제 그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다. 라파엘로는 다른 사람들이 희망사항으로나 품고 있는 일들을 항상 해냈다. 그러니 이 그림에 대해서는 라파엘로가 그렸다는 사실 말고 지금 또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나란히 서 있는 5명의 성인. 그들은 모두 우리와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들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려져 있어서 우리는 이 그림이 영원히 보존될 수만 있다면 우리야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라파엘로의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로 감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마치 멜기세덱처럼 부모도 없이 갑자기 지상에 출현한 신으로 찬양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의 선배와 스승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바로 그들이 진실의 확고한 지반 위에 토대를 마련해 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세심한 자세로 서로 경쟁하고 피라미드를 차근차근 쌓아 올리며 착실하게 폭넓은 기반을 닦아주었다. 그래서 그들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신이 내린 천부성을 개발한 라파엘로가 그 피라미드의 마지막 돌을 얹어 놓아 마침내 다른 사람이 능가하거나 필적할 수 없는 경지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다. 옛 대가들의 작품을 보면 역사에 대한 관심이 특히 고취된다. 프란체스코 프란치아는 아주 존경할 만한 화가이고 페터 폰 페루지아는 정직한 독일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량한 사람이다. 알브레히트 듀러가 이탈리아 남부지방으로 갈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미네네에서 놀라울 정도로 위대한 그의 작품 몇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런 그가 베네치아에서 판단착오로 악당 같은 목사들과 거래를 하여 몇 달 동안 허송세월을 한 것을 생각해보라. 불쌍한 듀러. 그가 네덜란드 여행을 할 때 그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자신의 훌륭한 예술작품을 앵무새 몇 마리와 맞바꿔 버리거나 과일 한 접시를 갖다 준 하인들에게 줘야 될 몇 푼의 팁을 절약하기 위해 그들의 초상화를 그린 사실을 생각해보라. 나는 그렇게 불쌍한 바보 같은 예술가를 생각하면 끝없이 가슴이 뭉클해진다. 그에 비해 내가 자기 관리를 조금 더 잘한다는 것만 다를 뿐 그의 운명과 나의 운명은 근본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에 나는 마침내 이 고색 창연하고 학구적인 도시의 군중 사이를 빠져나왔다. 이곳 사람들은 아치형의 아케이드 아래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거나 무심코 구경하거나 물건을 사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거리에 있는 아케이드는 햇빛과 비바람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준다.
나는 그곳을 벗어나 망루에 올라가서 신선한 공기를 즐겼다. 전망은 아주 뛰어났다. 북쪽으로는 파도바 산이 보였고 그 너머로 스위스와 티롤 지방과 프리울리안 알프스가 펼쳐져 있는데 그때 북쪽의 산들은 모두 안개에 쌓여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좋기 아름다웠다. 서쪽으로는 끝없는 지평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모데나의 망루만이 돌출되어 있다. 동쪽으로는 아드리아 해까지 평탄한 평야가 펼쳐져 있는데 해가 뜰 때에는 바다까지 바라다 보인다고 한다. 남쪽으로는 아페니네스의 작은 언덕이 있다. 그곳은 비첸차의 언덕처럼 정상까지 작물을 심어 농사를 짓고 있으며 교회와 호화저택, 농가들이 흩어져 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지평선에만 약간의 안개가 깔려 있었다. 망루의 파수꾼은 나에게 지난 6년 동안 안개가 거친 적이 없었다고 일러주었다. 예전에는 망원경으로 집과 교회당이 있는 비첸차 언덕을 볼 수 있었으나 요즘은 아주 맑은 날에도 그런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안개는 주로 북쪽 산맥에 깔려 있어서 그것이 내 사랑하는 조국을 그렇게 킴메르족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파수꾼은 또 도시의 훌륭한 입지 조건과 깨끗한 공기 덕분에 집들의 지붕이 마치 새 것처럼 보인다고 일러주었다. 습기 때문에 부스러지는 기와도 없고 이끼도 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지붕들이 모두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게 되는 데에는 아마 기와의 품질도 작용했을 것이다. 적어도 옛날에는 이 지역에서 구운 기와의 품질이 아주 좋았다.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사탑은 보기에는 무섭지만 의도적으로 공들여서 그렇게 건축했을 개연성이 아주 높다. 나는 이토록 어리석은 듯한 건축 행위를 이렇게 설명하련다. 도시 분쟁 시대에 큰 건물은 모두 요새로 사용되었고 힘있는 가문은 자체적으로 망루를 세웠다.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일이 하나의 기호 행위이자 명예가 걸린 행위가 되었다. 망루를 가진 것을 모두들 뽐내고 싶어 했다. 결국에는 똑바로 세운 탑이 너무 진부해지자 비스듬한 사탑을 세우게 되었다. 건축가와 건축주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었다. 사람들은 반듯하게 쭉 뻗은 탑에는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고 비스듬한 탑만 찾았기 때문이다. 나는 나중에 사탑에 올라가 보았다. 벽돌로 쌓은 층들이 수평으로 쌓여 있었다. 좋은 회반죽과 철제 꺽쇠만 있으면 미친 듯한 건물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10월 19일 저녁 볼로냐. 매일같이 보고 또 보는 일에 시간을 써왔지만 예술이란 산과 같은 것이다. 즉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이다. 예술이라는 하늘에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새로운 별들이 계속 나타나서 나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카라치, 귀도, 도미니친 등과 같은 화가들은 후기에 행복했던 예술 개화기에 등장했지만 그들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한데 내게는 그런 점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그런 요소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갖추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들이다.
이들의 그림을 순수히 감상하고 직접적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가 되는 요소는 그 그림들의 터무니없는 제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찬탄하고 좋아하고 싶으면서도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이다.